스마트폰 값이요 안 내리가고 새로 나올 때마다 한 1년 안에 새로 반드시 한 개 내죠. 뭐 1, 2, 4, 5, 6 해서면서 그걸 낼 때마다 돈 100만원짜리를 냈지 않습니까? 기능이 뭐가 달라졌는지 그게 어떻게 유용한지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새로 사는 게 아니라요. 정말 기가 찬 것은 2년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2년 계약하면 2년을 끝까지 써본 멀쩡한 스마트폰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어디가 고장이 나도 납니다. 안 그럼 찍찍거리면서 제대로 스마트폰 사는 이유는 전화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검색을 하려거나 했을 때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좌우간 2년 안에 새 품종이 나올 때마다 새로 사라 하는 게 이 스마트폰 파는 모바일 회사의 전략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나올 때마다 가격 올리면서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노트북보다 비싸게 만들어 갔는데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이제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봤자 그게 그거죠. 더 나아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중저가폰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는 20~30%를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가폰이라는 한 40만원, 30만원대 후반의 스마트폰 제품들이 고가폰보다 별로 품질상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티나게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96%를 차지하던 판매량 톱10 중에 프리미엄 폰, 고가폰들이 이제는 5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품종 안에. 그런데 톱10에 끼지도 못하던 출고가 38만원 미만의 저가폰이 18%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 보면요. 기술이라는 한두 가지, 솔직히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은 기술을 자기들이 임의로 넣어가지고 광고하면서 고가 정책을 유지해왔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걸 따라서 사고, 마치 뭐 사람 만나서 앞에 스마트폰 놓고 맨날 하는데, 저가폰이나 고가폰 못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치 좀 후진 사람이거나 오래된 스마트폰 들고 있거나 중저가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치 좀 처지는 사람처럼 느끼는 한국 사람의 허영심이요. 똑같습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개뿔도 없으면서 실제로 외제차 탈 능력이 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많다고 안 봅니다. 개뿔도 없으면서 독일 3사의 명품차라고 하는 걸 타고 다니면서 한마디로 목이 빠지는데 이때까지 지금 한번 있어요.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게 2010년, 11년일 건데요. 그때 이후부터 한 4, 5년 동안 본인이 사가지고 이렇게 날린 스마트폰 가격의 총합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계산도 못 할 겁니다. 왜? 얼마인가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제일 좋은 거를 산다는 생각이 박혀 있었고 통신비하고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의 가격이 섞여가 있으니까 조삼모사처럼 쏘가서 그냥 넘어온 거죠. 이제요, 여러분 진짜 고가폰 사지 마십시오. 이거요, 소비자가 외면해야 고가폰이 없어지고 고가폰이 그대로 성능 그대로 가져와가 중가폰이 됩니다. 지금 중가폰하고 고가폰하고요 차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가폰이라고 브랜드 붙여서 선전해서 비싸게 팔아먹은 게 불가한 겁니다. 오히려 중가폰 기술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일부러. 이런 이 모바일 폰 같은 IT 제품의 가격은요 대량으로 찍어내갖고 수천만 대를 팔기 때문에 중가폰과 고가폰의 가격 차이는 부속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삼성 부속을요 중국 놈들이 짝퉁 만드는데 10만원에 만들어서 판다는 거 전에 팔다가 잡혔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건 책정하기에 달린 거래요. 고가폰, 중가폰, 저가폰이요. 그래서 더 이상 대기업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정말 고장 안 나면 바꾸지 말고, 그리고 소비자 보호는 스마트폰이 왜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지에 대해서 아이폰요 갖다 주면 고치기는커녕 리프폰 중고폰인데 새것 같은 거 그거 들고 가라면서 33만원인가 내라 그러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거 문제 있다 그런 식으로 미리 돈 책정해 갖고 받으면 어떡하느냐,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이거 고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는데 진짜 배짱 장사하는 겁니다. 삼성폰이나 LG폰 여태까지 배짱 장사 엄청 했죠. 이제는 소비자들이 고쳐 쓰고요 중고폰 쓰고 저가폰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소득에다가 통신비 나가는 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 한 4명이 있으면 곱하기 4 해가지고
그렇게 그걸 안 갖다 그럼 저거 없을 때 스마트폰 없을 때 우리가 못 살았습니까? 그때도 다 살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맙시다. 그리고 소비자들 이제는 큰 소리 좀 쳐야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위크넷이라고 이제 그 구직 사이트죠. 이 사이트에 하루에 방문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는 2009년에 27만, 2011년에 35만, 2013년에 47만, 2014년에 61만 이런 식으로 오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구직 사이트에 하루에 100만 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렇게 구직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뭐 구직을 하기 위한 콘텐츠가 여기가 좀 제일 나으니까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방문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실업자나 아니면 잠재적 실업자, 즉 직장이 있지만은 직장 같지 않은 직장에 다녀서 뭔가 일자리를 좀 찾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앞에서 한국의 실업률은 뭐 6%다, 7%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왕에 고용정보원이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요. 그래서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과 그 다음에 직장을 원하는 구직자 간에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부분이요. 잘 안 되고 있는 게 마찰적 실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즉 회사는 이런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눈앞에는 이런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고용정보원에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서로 간에 이 고용을 원하는 기업과 그 다음에 직장을 원하는 구직자가 서로 이 정보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을 맞춘다면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큰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구직자들이요. 어떤 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정보를 묻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렵죠. 저 같아도 전화해서 그 회사에서 사람 쓰느냐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용정보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회사로부터 많은 정보를 갖고 와가 경력이 이 정도고 요즘 보면 직장에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졌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가면서 직장을 몇 번씩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경력도 이 경력자를 채용하는 기준이 많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직장에 묻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그런 경력자 중에 기술을 가지고도 또 좋은 경험을 가지고도 노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연령대인 65세 이상에 되시는 분들 중에 뭐 험한 노동이 아니면 평생을 일해온 경험과 노력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회사에 가서 자기가 가진 경험과 기술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시니어 구직자를 위한 분을 별도로 해서 또 그런 분들을 갖다가 그런 분들은 또 인터넷에 별로 이 접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머리를 써가지고 이 좋은 일 하는 기관인데요. 공공기관인데 기왕에 좋은 일 하는 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한국의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울과 서울 주변의 그 수도권에서 평당 전세값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30평이면 전세 3억이고 50평이면 전세 5억이 돼야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제는 전세는 소멸되어 가는 단계로 가는 왜? 기하니까 부르는 게 값인 형태로 가는 1,000만 원짜리도 굉장히 싼 겁니다. 평당 1,000만 원짜리도. 그런데 그러면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은 전세값 오르는 걸 저는 사실 정부가 그동안에 방치해 왔다고 봅니다. 최근에 한 2, 3년간. 왜 방치해 왔냐?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을 사라라는 쪽으로 가서 부동산을 많이 사야 부동산 경기가 일어야 그 다음에 건설 경기부터 시작해서 복덕방 경기, 인테리어 경기, 뭐 노동 수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한마디로 경제가 활성화된다. 사실 부동산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쁜 유형의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될
정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초이노믹스 뭐라고 하면서 이런 정책에 기대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집 사면 취득세 뭐 이런 거 다 감면해준다 이러면서 은행에서 뭐 AVT니 DTI니 완화해주면서 대출 막 해주겠다 하다가 한 세 달 전부터 이제 대출지 안 해준다고 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정부가 전세값 대책에 대해서 손을 안 써야 예를 들어서 전세값이 뭐 계속 올라서 평당 1,000만 원 하면 조금만 은행에서 더 빌리면 집을 살 수 있거나 전세값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못 견디면 집 사라. 이런 생각으로 전세난을 방치해오고 공공주택 공급에 소극적이지 않았냐. 자, 이를 한번 묻고 싶은데 이거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집 산다고 은행에서 부채 내니까 론 하니까 이게 가계부채로 터질까봐 이제는 엄격하게 검사해서 소득이나 장래가 그만큼 유망한 사람한테만 빌려주겠다고 또 틀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전세값은 이렇게 올라버렸고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아마 올 겨울 지나서 내년 봄이 되면요. 이제 전세 감당을 못하는 사태가 갈 건데 집이 없는 중산층 중류 이하 그리고 서민들한테 이렇게 주거 비용을 월세로 해가지고 한국처럼 월세 굉장히 비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받게 될 때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써야 될 가처분 소득, 즉 쓸 수 있는 소득, 세금 제하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난 다음에 내가 소비로 쓸 수 있는 소득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 활성화니 블랙 프라이데이니 코리안 그랜드 세일이니가 되겠습니까? 주거비를 줄여줘야요. 통신비를 줄여줘야 기름값, 휘발유 가격을 줄여줘야 그 돈으로 옷도 사 입고 외식도 하고 식료품도 구입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는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독과점으로 저끼리 담합해서 가격을 뭐 통신비부터 한번 봅시다. 기름값부터 전부 독과점으로 보험료까지 다 담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담합에 걸리는 대기업이 한두 군데입니까? 이제는 먼저 신고하면 자진 신고하면 풀어준다니까 리니언신가 해가지고 담합하다가 걸리면 내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자진 고발한다는 거 아니고 우리 담합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했다. 그럼 니는 면제시켜줄게. 두 번째 가면 50% 감면시켜주고. 그래서요. 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리니언시를 또 악용하는 이런 대기업들이 다 대기업이 하는 겁니다. 독과점 품목은요.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 한번 봅시다. 마트도 한번 봅시다. 있던 마트가 이제 없어져가나요. 홈플러스도 팔다. 예? 과거에 뭐 외국계 마트들 들어온 것도 지금 다 팔아가 이제 마트가 뭡니까? 롯데마트, 이마트 이제 둘이 양자 대결로 가게 생겼어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차도 지금 현대, 기아, 핸드폰 롯데하고 핸드폰 삼성하고 LG 그 두 개밖에 더 남았습니다. 이제 점점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 좀 좋은 걸 만드는 사람, 중가품을 만드는 사람, 뭐 또 값싸게 경쟁력 있게 만드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품목을 생산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사는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재벌들 중에서도 밑에 순위들은 다 망해갑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주요 품목들이 다 독과점이고 그 독과점이 점점 독과점이었어. 이제는 독점으로 되어가면서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회사가 다 해요. 지금 기름 문제만 하더라도 뭐 국민 뭐 석유 회사 내지는 무슨 중소규모 석유 판매 회사들이 진입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과거에 산자부 관료들이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기름 회사들 몇 개 회사가 다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 담합을 해가요. 그러니까 저유가 시대에 실제로 기름 넣으려면 아직도 1,500원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과연 정부가 집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구사해야 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좀 쉽게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각 분야에 전부 유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은 힘센 사람 위주로 가면서요. 국민들 생계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코리아 뭐 그랜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내 끝날 때까지 좀 조용히 있으려 했는데요. 이거 해봤자요. 내일 살 거 오늘 산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 끝나고 나면요. 한두 달은요. 또 소비가 추락할 겁니다. 정부 지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아니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게요. 지금 뭐 총리하는 사람, 장관하는 사람 한두 달 하고는 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총선 출마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수준에는 그야말로 좋은 소리 하기가 좀 힘드네요.